어떤 공통점이냐면 무조건 정부가 정한 금액 갖고 세금을 부과해요. 다만 무조건 다 그 금액을 갖고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비율을 곱해요. 일정한 비율.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갖고 있는 재산이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세 가지였다. 토지, 건축물, 주택 요 세 가지의 경우는 나와 있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나와 있는 시가 표준에다가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구해내요. 항상 부동산 보유세는 뭘 곱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해요. 곱해서. 그럼 여기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면, 자 볼게요 한번. 자 아까 농지 같은 경우, 자 쉽게 농지 금액이 시가 표준액 1억이다. 1억 곱하기 아까 농지가 몇 퍼센트였죠? 0.07%. 그럼 여기다 0.07%를 곱해버리게 되면 세금이 70만 원이 계산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 1억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한 70% 잡읍시다. 이렇게 있다고 하고 곱하기 0.07% 얼마? 49만 원밖에 안 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는 것이 좋다는 거네, 그죠? 이렇게 비율 곱해서 세를 곱해야만 세액이 적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돼 있냐? 이제 곱한 이유를 잠깐 얘기한다면, 자, 이 시가 표준액은 누가 정한 금액이에요? 정부가 정한 금액이에요. 그럼 이 정부가 정한 금액은 매년 인상이 되지 인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이게 인상돼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도 매년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최소한 방지하자. 즉 많아지는 건 맞아요. 재산세가 커지는 건 당연한데 이게 많이 커지느냐 조금 커지느냐 이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만 커지기 위해서 이렇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없으면 얼마 나옵니까? 70만 원. 있으면 얼마 나옵니까? 49만 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차등을 두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215쪽 가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1번. 자,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자,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 고려해서 뭘 곱합니까?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항상 해당 재산 금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요.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은 항상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다만 두 번째 선박이나 항공기는 그런 거 안 곱해요. 선박, 항공기는 그냥 그답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다음 시가 표준액으로 하지. 왜냐면 선박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얘는 굳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곱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 쪽에만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가봅시다. 이제 216쪽에 세율로 가볼게요. 재산세 세율. 자, 이제 보세요.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종가세입니까? 종량세입니까? 그죠? 종가세거든. 종가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곱하기 이렇게 퍼센트로 표기가 되겠죠. 퍼센트. 이렇게 퍼센트로 뭐라 합니까? 저희는 정률, 세율이라 해요. 항상 퍼센트는 정률, 세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재산세가 갖는 그 세율 특징을 잠깐 볼게요. 세율의 특징을 봅니다. 자, 첫째. 방금 나왔었죠? 일단 정률로 표시해요. 항상 퍼센트입니다. 근데 이때 이 퍼센트를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첫째, 물건, 재산마다 각각 적용하는 차등 비례세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커지는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 초과 누진도 있다.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은 결국 뭐예요? 자산마다 각각 적용하는 거죠. 그럼 아까 농지 같은 건 0.07%, 목장도 0.07%, 공장은 0.2%, 그 다음에 골프장은 4% 이렇게 각각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은 거의 다 차등적이에요. 대부분은 거의 다 차등적입니다. 다만 일부 재산은 초과 누진세를 써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날 배웠는데 다 까먹었겠죠? 이 초과 누진은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결국 세율도 함께 커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과세 표준 커지면 보통 세율도 함께 점증하는 경우예요. 그럼 대체 어떤 재산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주택,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과세 표준이 커지면 뭐또 세율도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요 재산세도요 표준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 기본이다. 저는 기본적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가감했었지만 요 재산세도 가감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산세는 중과되는 것도 있어요. 중과 세율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특징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올 건데, 자, 그 숫자 잠깐 한번 보죠, 같이. 216쪽 가봅니다. 자, 재산세 세율 첫째, 주택 보세요. 자,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별장이 있고 별장의 주택이 있다.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설 전에 재산세에서 주택은 일반 주택이 있고, 자, 원래 별장은 주택이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장도 주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주택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별장은 몇 프로? 1000분의 44%입니다. 4%지만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 뭐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관계없어요. 나머지 주택은 다 뭡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봐요. 자,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 1000분의 1, 1억 5천만 원 이하 1000분의 1.5, 그 다음에 3억 이하 1000분의 2.5, 3억 초과 1000분의 4,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뭐라 합니까?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택 중에서 별장은 4%고 뭐다? 차등세율이고, 별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다 초과 누진세율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거 일부 읽어보면 되고요. 우측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토지 갑니다. 토지. 첫째,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218쪽에.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도 보니까 5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2, 1억 이하는 1000분의 3, 1억 초과 1000분의 5. 역시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게 뭡니까? 초과 누진세율. 그럼 얘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2억 이하는 1000분의 2, 10억 이하 1000분의 3, 10억 초과 1000분의 4. 점점 커지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초과 누진세율. 그럼 결국은 종합합산 토지하고 별도 합산은 점점 커진다. 다 뭐가 돼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무슨 과세? 분리과세가 있네요. 이거는 각각 적용하네요. 그죠? 그래서 박스 보니까 전답과선 목장은 1000분의 0.7,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 1000분의 2, 골프장은 1000분의 40. 각각 적용합니다. 이렇게 각각 적용하는 거 뭐라 합니까? 그죠?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하는 거죠. 각각 적용되는 거 뭐라 합니까? 차등 비례세율을 한다. 이렇게 됐죠? 자, 숫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주택 이외에 건축물과 선박과 항공기입니다. 전부 다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어요. 주택 이외에 건축물과 선박도 다 차등적이에요. 전부 다 차등적인데,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 여러분들 계신 이제 학원 건물, 그건 두째 줄 보니까 1000분의 2.5, 즉 0.25%입니다. 0.25.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 주거지역의 공장 건물은 0.5%입니다. 0.5%. 자, 219쪽의 세 번째, 사치성 재산은 몇 프로? 4%. 나 선박 광고기는 얼마? 1000분의 3, 0.3%. 즉, 다 각각이죠? 이렇게 각각 되어 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차등 비례세율이라 합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과되는 것도 있네요. 자, 어디 있을 때? 과밀억제 권역에
공장 신설과 증설은 중과한대요. 자, 미출 몇 배 중과? 5배. 요것만 기억해요. 과밀억제 권역에 공장 신증설 몇 배? 5배 중과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밑줄. 자, 재산세 세율은요. 언제부터? 최초의 과세 기준 1로부터 몇 년간? 5년간 5배인 1000분의 12.5의 세율로 중과한다. 그것만 밑줄 칩니다. 그것만 해서 1000분의 12.5로 몇 배? 5배 중과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 제가 심화 과정할 때 요거보다 좀 자세하게 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요 정도 내용만 일단 먼저 숙지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뒤로 가보세요. 220페이지에 가보면 5번. 자, 세율 적용이 있을 거예요. 첫째, 자, 같은 재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세제당대 망상 둘 중에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이거는 모든 조세 똑같아요. 항상 선택 가능한 게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둘 중에 높은 것을 적용하고요. 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요, 특별한 재정수나 재해 등 발생으로 인해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끝에 있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도 있다. 자, 이 정도. 그래서 항상 세금 이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고 이렇게 일단 요 정도만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1쪽이 5번의 납세 의무자인데 이 납세 의무자도 시험에 되게 잘 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 납세 의무자부터 역시 진행을 같이 해볼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